자료 해석 부분을 맡고 있는 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피셋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학습법이나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학원에서 어떤 강좌 위주로 나가고 강의 위주로 나가고 어떻게 학습시키는가를 조금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피셋에 좀 본 사람들은 좀 공부들을 많이 하셨나? 잠깐만 물어볼게요. 얼만큼? 몇 회나? 한 번? 훑어보기만 했어요? 피셋은 한 2008년인가? 2008년부터 이제 도입이 된 건데, 거기에 이제 5급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면서 5급 민간경력직하고, 그 다음에 7급 경호처,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내년에 다 7급으로 나가는데, 피셋은 이제 5급 문제를 보면, 5급은 40문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급 민간경력하고, 그 다음에 7급. 요거는 이제 25문항이에요. 그러니까 40문항하고 25문항은 학습하는 방향이 좀 달라요. 문제 유형도 좀 다르고.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좀 여러분들 보시면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섞여 있다는 얘기는 문제 유형이 좀 이 7급 25문제에 맞지 않은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공부하면. 그래서 일단 이 피셋 전체적으로 보면 피셋의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겁니다. 읽기. 문제를 정확히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인지 빨리 독해되고 요 과정이 한 3개월 걸려요. 3개월 걸려요. 지금 이미 이제 이번에 7월 달에 시험 있는 친구들은 여기 수업 듣고 있잖아요. 수업 듣고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 한 3달, 4달 걸렸고 이제 비로소 25문제 중에서 100% 맞히는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나와요. 애들 전체 100% 맞히는 문제가. 물론 실수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100% 맞히는 문제가 이제 점점 늘수록 학생들이 읽어나가는 능력들이 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제일 중요한 건 읽기예요. 그 다음에 분석이죠.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이 분석하는 과정에는 백그라운드 지식들이 좀 필요해요. 지금 내가 자료 해석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일반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가공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응용력이죠. 이게 이제 피셋의 큰 3가지 테마예요. 이거는 언어 능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도 그렇고 상황 판단도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피셋에 익숙하게 익히는 과정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이야. 근데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장 정리를 잘하는 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하면 남한테 설명할 정도로 반복해야 된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남한테 설명하려면 내가 읽는 능력이 이 독해하는 것이 더 정확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거야. 근데 학생들이 가장 잘못된 습관이 뭐냐? 모든 학원에서 강의하거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다 베이스는 기출문제죠. 그리고 웬만큼 공부한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한 번씩은 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 본 것 같거든. 근데 이건 이거야. 라고 선험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들을 접하다 보니까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만드는 과정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 문제를 보고 나서 재검토를 잘해야 된다. 그럼 재검토를 잘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한테 설명할 정도로 검토를 해나가야지 자기 것이 된다. 그래야지 바뀌어도 어떤 내용들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내가 항상 강조를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피셋 전반적으로 피셋을 보는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전에는 뭐 이런 피셋 도입 초기에는 제 조카에도 피셋 2회 이제 행시가 돼갖고 지금 사무관 하는 조카가 있는데 되게 고생들 했어요. 그때는 TV들도 없고 문제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계속 알아서들 찾고
뭐 이래야 되는 구조니까.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해갖고 틀들이 보여요. 그 틀들을 맞춰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요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일단 일반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언적으로 많이 풀어봤다 해서 피사도 잘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지식이 많아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결합이 돼야 돼. 읽는 능력과 결합이 되는. 다른 얘기를 하면 습관이에요, 습관. 일단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자료 해석이니까 자료 해석에 관련된 요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자료 해석에서는 읽기 능력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할 때 백그라운드 능력이 있죠? 이게 30%예요. 그 다음에 재가공이 20%예요. 왜?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으면 재가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나오죠. 본인이 열심히 풀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될 수도 있죠. 되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공부하냐죠. 저는 약간 이제 부수적인 얘기지만 수능 강의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갖고 입시학원 원장도 한 10년 정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면 어딘지 알 정도의 학원들은 내가 총괄 원장을 했었는데, 그때 학습하는 방법과 이 방법이 다르다.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수업하면 우리가 어떤 식의 수업을 하냐면 기초 수업이 있어요. 물론 기본 수업이 있죠. 기본 수업. 그 다음에 심화 수업이 있어요. 심화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확인 학습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로 우리가 학습을 하죠.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이 폼에서 잡은 이유가 뭐냐. 다 여기 수능 세대잖아요. 여기 수능 아닌 사람이 없잖아. 우리 맨 처음에 뭐 배우죠? 특강 배우죠. 수능 특강.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문제 유형이 바뀌면서 완성을 배우죠. 완성한 다음에 우리 뭐 하죠? 실전 파이널 하잖아. 그쵸? 이 단계는 모든 학습의 기본이야. 물론 수능은 여기 한 단계 더 있었어. 뭐 있었죠? 열기 시리즈 있었잖아. 수능 열기. 길잡이, 수능 열기. 그렇죠? 그 다음에 특강, 완성, 심화, 파이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과정으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늘어가는 것들을 보게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럼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 보통 다 문제는 다 똑같아. 포맷은 이렇게 돼요. 포맷은 이렇게 되는 포맷은 다 똑같아. 공부하는 거는. 그리고 본질적으로 자료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똑같은 게 뭐냐면 자료를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자료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공부가 다 병렬적이 돼요. 뭔가 늘어가는 느낌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수업할 때 항상 이것을 유형을 좀 나눠서 수업을 해줘요. 물론 유형을 나누기 전에 항상 뭐냐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쌓아야 되겠죠. 잘못 공부하면 특히 이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분수 계산이 자료 해석이니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실제 보면 분수 계산은 조금 들어가는 게 두세 문제밖에 없어요. 실제로 보면 두세 문제밖에 없어. 분수 계산에 대한 스킬이 많이 들어가는 건. 나머지는 뭐냐? 독해하고 방향을 잡고 이해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형으로 나누는데 보통 자료 해석 유형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은 뭐냐면 표나 또는 그림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선지라 그러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이런 일반형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표를 주거나 할 때 브랭크 문제도 나와요. 비어있는 거 빈칸 채우는 것도 있고 다 그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 단계하고 심화 단계 때 그걸 병행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합답형이 있어요. 합답형은 뭐죠?
여러분들 알잖아요. 보기 문제. 다음 중에서 보기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또는 뭐 옳지 않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게 한 두 문제씩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내용 결정 상한 판단 문제가 있어요. 대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어떤 공무원들이 있어. 5급이 있고 4급이 있고 뭐 7급이 있어. 기본급이 얼마야? 연차가 얼마야? 근데 보너스는 몇 프로 지급을 해.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받는 그 해의 총 급여는 얼마?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내용 결정 문제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상한 판단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 A, B, C, D가 있어. 그리고 데이터가 쭉 돼 있어. 그리고 설명이 들어가요. 첫 번째, 어느 예를 들어서 기업으로 얘기합시다. 갑기업은 을기업보다 뭐가 더 크다. 그럼 A, B, C 중에 해당하는 걸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고르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 을기업은 성장률이 가장 크다. 그러면 그 중에 고르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매칭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 상한 판단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조건 제시형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 제시형.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맞춰서 그 구하고자 하는 값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수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어디냐? 요거예요. 요게 제일 많이 들어가요.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다섯 번째 유형은 보고서형이 있어요. 보고서형은 뭐냐면 보고서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유형이 나와. 보고서가 있는데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고르면, 이런 문제하고,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표를 주고 그림을 줘요. 그 다음에 보고서가 있어. 이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문제는 무지 많이 길죠. 근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 고르는 문제이기도 해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변환형 문제가 있습니다. 변환형. 변환형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내가 이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줄 거예요. 변환형 문제가 뭐냐면, 그래프나 표를 주고 나서 다음에 그래프나 표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없는 자료를 고르면,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빼내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주는데 하나는 비중 그래프를 주기도 하고, 하나는 변화율 그래프 주기도 하고, 그 중에서 옳은 거 고르는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 요런 게 이제 유형이 6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건 내가 나눈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수업하다가 보면 이렇게 나누는 게 왜 좋다고 내가 느꼈냐면, 이렇게 나누면 학습 방향이 보여요. 내용은 딱 하나야. 자료 해석이지만 이렇게 나누면 요건 요거 포인트 두고 읽어야 돼. 요건 요거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리하거나 학습 방향이 보이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수학적인 내용이 어디가 들어가냐. 물론 다 조금씩은 들어가요. 변화율이나 비중이나 비율이나 증감률이나 이런 거 따질 때는 다 수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죠. 근데 순수한 수학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 조건 제시형 문제는 조금 들어가죠. 어디까지 들어가냐? 고1 과정까지예요. 고1 과정까지는 조금 내용이 들어가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되게 뭐냐면, 요새 그런 농담처럼 그냥 문송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문과 학생들이 하도 수학을 논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학 얘기 나오면 약간 헉 하는 거야. 근데 들어보면 아니거든. 별거 아니거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문제 아니야. 그래서 수학을 따로 공부해야 된다. 필요 없어요. 분수 계산이 어려워요. 분수 계산 어떻게 하면 익힐 수 있어요? 충분히 돼요. 그거의 문제를 느끼는 경우는 없어요. 훈련을 하다 보면 그거의 문제를 느끼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수학적 내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내가 이렇게 유형으로 나누는 이유는 학습의 방향과 성취도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기본 과정에선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표를 보는 거, 표의 종류에 따라서 읽어주는 거, 표도 뭐 시계열 문제, 비연속 시계열 문제, 연속 시계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좀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해서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베이스가 쌓이잖아. 그럼 또 모의고사를 보면서 풀어보고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모의고사를 계속 봐요. 뭐 보는 건 아니고 주는데 과제로 주는데 과제를 하고 나면 거기에 내가 진도 나간 만큼 과제를 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확인하는 학습들을 하고 최종적으로 파이널에 가면 파이널 연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자료 해석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 유형으로 어떻게 되냐? 변환형은 한두 문제 나와요. 무지 길죠. 거의 한 페이지 다예요.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변환형은. 보고서형도 한두 문제 나옵니다. 한두 문제 나와요. 보고서형도. 그 다음에 일반형, 합답형이 몇 문제 나오느냐? 이건 한 10문제 이상 나와. 10문제에서 심하면 15문제까지 나와요. 가장 흔한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합치는 건데 얘네들이 나머지 문제가 되겠죠. 한 7, 8문제 정도, 7문항 정도, 요 정도 나온다고 보면 대충 25개 언저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준 거는 작년 기출문제하고 예시 문제를 준 겁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봐봐요. 1번. 1번 같은 경우는 기본형 문제예요. 그렇죠? 1번은 기본형이야. 2번도 기본형이죠. 한번 쭉 넘겨봐. 3번도 기본형이에요. 오케이? 4번은 합답형이죠. 근데 이런 순서로 나오진 않아요. 문제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근데 요거는 내가 이 설명회니까 순서적으로 준 거죠. 그 다음에 5번도 합답형이죠. 5번도 합답형. 6번은 이제 합답형인데 보고서형 합답형이에요. 요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나오는 형태예요. 문제가 길지만 합답형하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봤죠? 7번. 7번은 조건 제시형 문제입니다. 요건 사실은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건데 학생들이 많이 버린 문제입니다. 근데 요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요거 이제 내용 결정 문제예요. 내용 결정 문제인데 요새 유행하는 문제입니다. 요게 지수 문제, 지수 문제.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이죠? 무슨 문제? 보고서형이에요. 오케이? 보고서형이죠. 보이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뭐죠? 변환형 문제예요. 그렇잖아. 표를 주고 나서 이 나머지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이 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변환한 게 뭐냐? 또는 틀린 게 뭐냐? 찾는 문제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10문제잖아. 근데 우리가 7급 시험 몇 문제? 25문제죠. 지금 변환형은 요 정도밖에 안 나와요. 보고서형 하나 정도 더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가 여기에서 좀 살이 붙으면서 문제 구성이 되는 거야. 물론 순서는 다르죠.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봤을 거 아니야. 기출문제 본 사람이 있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여기는 우린 뭐야? 수능 볼 때는 뭐라고 돼 있죠? A형, B형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요. 책형이라 그래. 공무원 시험은 뭐 가책형, 나책형 뭐 이렇게 되거든. 책형에 따라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뭐 일본의 보고서형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뒤죽박죽이 되겠지만 내용의 구성은 항상 이런 식으로 돼요. 요거에 맞춰서 훈련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현재로 우리 파이널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 지금 벌써 이제 5회 시험을 봤는데 5회, 8회 파이널인데 내가 지난번에 4회 때 되게 쉽게 냈거든. 그랬더니 선생님 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5회 때 내가 어렵게 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또 질질 짜는 거야. 왜 실력이 안 늘죠?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체크하는 과정을 선생님하고 같이 교류하면 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세요. 절대 자료 해석은 산수 문제나 분수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자료 해석을 강의한 지가 한 3년 조금 되는데
뭐 이건 10년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그 전까지 입식에 있었잖아요. 근데 쭉 하다 보면 느끼는 게 훈련법은 똑같구나. 근데 기존에 있었던 뭐 어떤 교수들을 내가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분수 계산의 산수 위주로 설명을 하니까 결국 맨날 그 문제에 따른 특별한 계산, 이 문제에 따른 특별한 계산 이렇게 되게 되면 공부가 성장이 안 돼요. 조금 아까 내가 서두에 제일 얘기했지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답 맞추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할 때는. 답 맞추고 나서 검토할 때야. 왜냐하면 검토 과정이 결국 뭐를 만드는 거지? 내 실력을 향상을 시키는 거거든. 이해 갔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게 결국은 당락을 가르는 거죠. 작년에 여기서 1차에 몇 명 붙었었거든? 이제 최종은 경호처 얘기입니다. 이건 경호처인데. 최종은 이렇게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안 됐어요. 가다 보면 이제 계속 문제가 어떤 친구는 체력 때문에 떨어진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1차를 붙이는 과정에서는 훈련이 되면 분명히 늘어요. 아셨습니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처음에는 자료 해석이에요. 언어는 맨 처음에 안 어려워해요. 왜? 우리말이잖아. 응? 다 이해가 되잖아. 그렇죠? 근데 조금 지나면 언어가 좀 어렵다고 하고 마지막에 가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상황 판단이에요. 상황 판단은 사실은 조금 종잡을 수 없게 나오긴 하거든. 가끔가다 한두 문제가.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25문제 중에서 몇 문제 정도 맞추면 1차 컷 될 것 같아? 응? 몇 문제일 것 같아? 18개 정도 맞추면 1차는 통과돼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두세 문제 더 맞으면 어차피 나중에 합산되니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되는 거야. 그런데 그럼 선생님 이럴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럼 버리는 문제를 선택을 잘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각해봐. 내가 제일 강의할 때 제일 애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야. 확률 딱 수업을 하잖아. 그러면 선생님 확률 몇 문제 나와요? 한두 문제 나오지? 해야 될까요? 글쎄, 통계 딱 설명하잖아. 선생님, 통계 몇 문제 나와요? 많아야 두 문제지? 해야 될까요? 특히 이과생들은 기하 벡터 하잖아. 기하 벡터 하면 선생님 몇 문제 나와요? 기하 벡터 세 문제, 기본 한 두 문제, 하나는 약간 어려운 거지?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다 제끼면 몇 개를 해야 돼?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막 버리는 거죠. 40문항짜리하고는 구성이 틀려요. 5급 40문항짜리는 또 달라요. 그건 한 8개 버려도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고 학습에 임하는 자세들을 좀 갖춰야 되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느끼는 경험으로는 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 느는 것들은 보인다. 명심하세요.